안녕하세요. 1% 팀의 준카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투자 전략 그 첫 번째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로 인해 ESG는 국가와 기업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석탄은 물론 오일과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씨가 마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1년간 2배에서 4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기대와는 다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오염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 사용량이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왜 1% 팀이 석유 산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근거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매 겨울마다 유럽은 에너지가 부족한 불편함은 항상 존재했지만 유독 바람과 태양광이 적었던 올 겨울 무리한 그린 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코로나 저점으로부터 무려 4,850% 상승 후 역대 평균 고점 대비 여전히 158%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나라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으나 그로 인한 발전량이 충분하지 못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주변 국가 대비 4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발생한 최근에도 정상 작동하던 원전 3기나 중단을 시켰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이 국가 발전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원자력 강대국입니다. 20세기 초반 석유의 발견과 함께 에너지 패권이 미국과 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프랑스는 원자력에 올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고심했던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 에너지의 기술적 한계를 보고 오히려 원전에 더욱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후화된 원전 5기가 동시에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되며 올해 초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현대적인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유럽연합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G 투자로 인해 현재 전통 오일과 가스 산업에는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을 파지 않고 있으며 2021년은 특히 최근 10년간 새로운 유전이 가장 적게 발견된 한 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펙 플러스가 말과 다르게 제대로 증산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또는 실시하고 있지 못해 유가는 2021년 내내 상승했습니다. 바이든이 오펙 플러스에게 증산을 하라고 호통을 쳐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심지어 수천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유까지 방출했지만 오히려 유가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유가를 유일하게 하락시킬 수 있었던 건 11월 말에 나온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시 한번 락다운이 생겨 수요가 급감할 거라는 예상이었죠. 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보니 오미크론 변이의 치사율이 낮은 걸로 보이며 미국도 락다운을 실시하지 않기로 발표했고 유럽 또한 위드 코로나 위주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울까지 찾아오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무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요소들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옵니다.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 국영회사 가즈프롬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막고 싶은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공급을 해도 독일이 원래 자국이 써야 하는 천연가스를 더욱 비싸게 이웃나라인 폴란드에 팔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앞서 보셨다시피 역대 평균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미국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LNG 운반선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에서 빠르게 공급을 받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해 경쟁하면서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대비 50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80배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그리고 바이든과 푸틴이 두 번의 회담을 걸쳤지만 아직까지는 텐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을 한 상태이고, 미국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에게 더욱 많은 레버리지를 주고 있는데, 나토도 물러날 기미를 전혀 안 보이며 해당 지역에는 더욱더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부족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유럽이 급격하게 상승한 천연가스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덜란드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오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역대 평균 대비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천연가스에서 오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요소는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수니파와 시아파, 반미와 친미로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며칠 전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반군이 UAE 유조선과 산업단지들을 드론으로 폭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사우디가 예멘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주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카자흐스탄의 채광 공장들이 전부 올스톱 됐었습니다. 하루에 석유 180만 배럴을 생산하는 카자흐스탄이 중단됐을 때도 유가는 상승했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은 이라크와 터키를 잇는 송유관이 정체불명의 원인으로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검색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파이프라인은 수년에 한 번씩 폭파 사고가 있고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산유국과 유럽을 연결시켜 유럽에 석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는 유가 상승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1차, 2차 오일 쇼크도 오펙이 석유 산업의 지휘권을 잡기 위한 통제와 이란 내 혁명 발생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향후 석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되면서 오일 쇼크가 왔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요인들은 유가를 계속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와 석유 회사들은 높은 유가에 더욱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는 그 수치가 어마무시하며 전 세계 기축통화의 디밸류에이션, 즉 평가 절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조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사기 위해 100만 원을 모았다고 상상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조의 친구 제롬은 그 돈으로 똑같은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조의 100만 원과 제롬의 100만 원이 동일한 노트북을 사기 위해 경쟁해야 하며 흔해진 원화 가치 대비 노트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국제 무대에서는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수입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이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란, 러시아, 중국 등 탈달러화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달러를 연준이 찍어냈으니 이걸로 무라도 베어야 합니다. 바로 달러로 원자재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소비재를 구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점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1년에 4번, 5번 0.25%씩 올릴 게 아니라 CPI 기준 7%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에 월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10%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10%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이보다 더욱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아진 통화량이 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80년대에 폴 보커 의장의 연준과 현재 제롬 파월의 연준은 완벽하게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 때문입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킬 경우 천문학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집니다. 다 같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잡히느냐가 중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충분히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높이면 2008년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 돈이 쏠리며 급격하게 상승만 했던 증시며 자산들이 거품이 빠지며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경기는 침체를 할 수밖에 없죠. 이미 G1과 G2,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인하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소비도 줄고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시그널을 주는 재료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미국과 러시아, 친환경과 현실, 달러 가치와 원자재의 가치, 이렇게 4가지로 인해 친환경 정책을 급격하게 실시한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석탄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고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았죠.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지만 국내에도 작년 기준 에너지 가격이 2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낮은 수치가 정부에서 대선 전까지 인위적으로 전기 요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20%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한전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욱 오를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인플레이션 요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이 석유와 가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간단하게는 ETF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대표 ETF인 XLE, 오일 앤 가스 산업의 대표 ETF인 XOP, 두 번째로는 그린 에너지 라벨을 받은 우라늄 섹터겠죠. 우라늄 섹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적인 ETF는 URA, 그리고 우라늄 채광에 조금 더 집중된 대표 ETF는 URNM 등이 있습니다. 오일 앤 가스 쪽을 더욱 파고들면 현재 배럴당 88달러가 넘는 유가가 배럴당 35에서 45달러만 돼도 기존에 계획했던 캐펙스, 주주 환원, 그리고 부채 상환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유가가 유지되거나 유가가 더욱 오르면 이들 기업은 잉여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 특성상 해당 기업들은 매우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 배당금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원천인 우라늄과 그 섹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욱 다양한 인사이트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에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 팀의 준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